유가가 하락세를 유지해 가는데도 오히려 정유나 중공업처럼 원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산업들 실적은 오히려 이제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들 실적이 어떻습니까? 실적 주가가 이미 답을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정유화학주라고 할 수 있는 S-오일, 정유화학주 플러스 고배당주거든요. 요즘 배당이 가장 핫한 아이템 아닙니까? 근데 2004년, 2005년이랑 비교해보면 주가가 반토막이 났습니다. 지금 4만 원, 5만 원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정도에서 형성되고 있는데요. 애널리스트 쪽에서는 이렇게 정유주들, 화학주들의 그 주가 부진을 한 3가지 정도로 분석을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그 셰일가스 때문에 원유 가격이나 그 가스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정제 마진이 많이 악화됐고요. 그리고 PX 스프레드도 축소되면서 타산성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원화 강세 이런 것들도 정유주 실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근데 어려운 것 같은 게 제 친한 친구 중에 석회사 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릴 것 같으니까 육아휴직을 썼어요.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맨날 어렵다고 한 지가 몇 년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육아휴직 중인 사람은 못 자르는. 그러니까 창피하니까 좀 알아서. 그리고 여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급적인 부담도 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정유화학주들이 예전에 차화정 기억나시죠? 그 자문형 랩이라든지 이런 거 전성시대 때 차화정이라고 부르면서 그때는 이제 어떤 논리였냐면 캐파를 늘려서 왕창 찍어내면은 마진을 요만큼 먹더라도 그로스가 생긴다라는 논리였고요. 거기에 대표 주자가 가장 큰 장치 산업인 자동차라든지 화학, 정유가 대표적인 주자였고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주가는 당연히 올랐겠죠. 그러면서 관련된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찍혔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ELS. 그런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발행이 됐거든요. 그때가 기억해 보시면 2011년 상반기예요. 그때 발행됐던 이제 정유화학주를 대상으로 한 ELS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했거든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손실이 발생했겠죠. 그러면 손실이 발생해서 ELS가 손실이 발생해서 만기가 도래하게 되면은 그 종목 주식을 팔아버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는 ELS 낙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ELS 낙인이 발생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낙인이 발생하면 그 종목 때리고 끝났는데요. 이제는 낙인이 발생할 거다라는 정보를 롱숏 펀드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면 롱숏 펀드들이 뭐 하겠습니까? 아니 이 종목은 충분히 낙인 발생한다. 얼마 되면 낙인이 발생한다까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 원에 낙인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는 한 12만 원 정도 그 정도 되겠죠? 12만 원, 11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숏 모멘텀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런 이제 수급적인 이슈가 불거지면서 정유화학주들 주가는 최근에 굉장히 안 좋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역시 금융의 세계는 냉혹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또 조선주가 해양 플랜트 수주가 꼬이면서 조선주 주가가 또 많이 떨어졌거든요. 뭐든지 셀가스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려도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상에서 600만 불 정도면은 광구 하나를 개발해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데 해양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조 단위 이상의 돈이 들어가야 되고 에너지 산업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거대 자본밖에 할 수 없는 산업이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런데 국제 유가도 봐야 되고 수요도 봐야 되고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봐야 되고 너무너무 변수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엑스모빌이나 이런 데 이코노미스트가 거의 300명 이상이 고용돼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마켓을. 그런데 해양에서의 리스크가 큰 돈이 들어가는 걸 굳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육상에서 탐사하고 이렇게 해갖고 몇백만 불만 들이면은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었고 이런 쪽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정이 크다. 그러니까 깊은 심해 쪽에 굉장히 큰 유정은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나오면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석유가 30년 뒤에 고갈될 거다. 아마 이 얘기가 정말 없어질 정도로 많은 양의 유정을 기대하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본 거거든요. 해양 플랜트 심해에 있는 거. 그러니까 이제 발주는 예를 들어 1조 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짓다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공정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마치 미분양 아파트처럼 발주는 받아놨는데
그 해양 플랜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주된 금액보다 오히려 역마진이 발생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그러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주들이 그 발주하신 분들이 너무 얍삽한 게 막 계산하다가 타산성이 없다 그러면 그 계약을 취소해 버리거든요. 근데 배는 만들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얘한테 팔아도 되고 아니면 배 만들어 가지고 네. 딴 데 팔아버리면 되는데 해양 플랜트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 버리면 딴 사람한테 팔 수가 없거든요. 그게 또 값과 의뢰의 그 예, 문제가 있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현대중공업이 요번에 3, 4분기에 거의 1조 이상의 손실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데서 발생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부정적인 생각. 그러니까 부정적인. 지금 계속 부정적인 생각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